제가 이전에 노트북이랑 태블릿 비교하는 영상을 남겼더니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같은 세대에 꼭 이거 나눠야 돼? 동시에 쓸 수 있잖아 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대학생분들 이제 슬슬 중간고사가 끝나기 시작했죠? 시험 잘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품은 대학생분들에게 좀 괜찮은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학생들 공부할 때 공책에 펜으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에 이렇게 필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 들을 때도 같이 회의할 때도 뭔가 이렇게 공유하기도 편하고 말이죠. 사실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 앞에 있으니 이게 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 커뮤니티들을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태블릿 진짜 너무 편하지 않아요? 가볍고 필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필기할 때는 정말 노트에 쓰는 공부하는 느낌도 나고, 근데 리포트를 쓰거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정리할 때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무래도 노트북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버벅될 수도 있고 또 타이핑이 자유롭진 않죠.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키보드를 붙여놔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노트북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뭔가 작업을 할 때 좀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약간 심리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강 같은 것도 보면서 타이핑 치면서 메모도 할 수 있고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도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필기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막막합니다. 물론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불편하잖아요. 빠르게 뭔가 도식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키보드가 편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노트북 열고 켜고 쓰고 불편하잖아요. 태블릿은 스마트폰처럼 열어가지고 바로 메모가 가능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요즘엔 이런 안정성, 그 다음에 생산성, 그리고 휴대성까지 잡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노트북과 태블릿의 장점을 다 모은 투인원 제품입니다. 얘는 필기할 때는 펜으로 태블릿처럼 쓸 수 있고 또 반대로 잘 열어서 노트북처럼 타이핑도 칠 수 있고요. 또 이게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도가 굉장히 편해서 영화 보거나 이렇게 거치할 때도 진짜 편해요. 공부랑 일상, 안정감과 휴대성, 편의성 요 사이 경계선을 다 아우르는 이런 투인원 노트북 아마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점까지 잘 정리해서 오늘 괜찮은 제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HP 제품을 볼게요. 2025년에 파빌리온이고요. X360이라고 되어 있죠. 완전 다 뒤집힌다는 이야기입니다. 14인치이고 코어 5예요. 인텔 14세대. 용량은 512이고 램은 16이고요. 윈도우 11 홈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다 잡혀져 있고 가성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가격은 한 101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포트가 있고 완전 다 뒤집어지면서 겉모습은 HP,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제품인데 여기 이제 요 힌지 부분, 열리는 부분을 통해서 완전 다 뒤집어 주는 거죠. 조금 자세히 볼까요? 사용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선은 노트북처럼 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로로도 컨텐츠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로로도 보면서 완전 뒤집어지는 거, 요거는 보통 이렇게 접어가지고 회의할 때 앞에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인텔 코어 5, 그 다음에 120U 저전력이고요. 내장 그래픽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터치 스크린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태블릿 대용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터치가 된다는 이야기는 펜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FHD IPS 패널이고 배터리는 15시간 간다고 하니 적당하게 잘 활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PD 충전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얇기 때문에 휴대가 좋아요. 당연히 휴대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가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건 태블릿처럼 얇지는 않습니다. 이 상판 부분이 태블릿 두께이기 때문에 밑에는 이 윗보다 조금 더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2배, 3배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 HP 제품의 가장 좋은 건 가격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내장 그래픽의 요 정도, 5 정도 되는 것들은 다 10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죠. 다음은 역시 HP의 MB 제품입니다. X360. 대신 얘는 라이젠 7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을 보면 자, 이렇게 116만원, 7만원 정도가 되어 있죠. 아까 101만원이니까 한 15만원 정도, 16만원 정도 더 주고 얘를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우선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512에 16의 윈도우 홈 있는 제품입니다. 쿠팡 안심 케어 되어 있고요. 무게는 1.39예요. 두께도 16.9mm이고 사실 얘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서 그러지 두께나 성능으로는 훨씬
좋긴 합니다. 보시면은 디자인도 훨씬 예쁘지 않나요? 딱 봐도 티가 나죠. 라이젠 7 8840HS급 이 정도면 괜찮고요. 360도 터치스크린 펜 다 되고요. 얘는 IPS 아니고 OLED 패널입니다. 똑같은 14인치인데 패널 자체가 더 좋고 120Hz에 2.8K FHD도 아니에요. 역시 C타입 고속 충전에 뭐 다 조금씩 윗사양이에요.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좋죠. AI,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14세대나 아니면 라이젠의 8000 시리즈부터는 AI에 좀 더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훨씬 예쁘지 않나요? 여기 보면 알 것 같아요. 넌 글레어 패널입니다. 그래서 빛 비치는 거 지금 여기 약간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게 보이는데 잘 안 비치게 되어 있고요. 사용법은 파빌리온이랑 비슷합니다. 펜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펜은 별매로 사야 되고요. 400니트까지 밝게 나오고 야외에서 쓸만하고 120Hz 여기는 이제 포트가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C타입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전원 포트는 없고요. 아까도 뭐 없었지만 이렇게 C도 있고 A도 있고 HDMI도 있고 그 다음에 얇아지지 않고 쭉쭉 빠져서 디자인은 얘가 훨씬 좋다는 점, 가격은 15만원 더 비싸다는 점, 하지만 성능은 5에서 7으로 간다는 점 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네. 왜? 용량이 올라갔습니다. 1TB에 32예요. 그래서 140만원 정도인데 성능은 동일하니까 용량을 조금 올리고 싶다, 램도 좀 빠릿빠릿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요 정도 가격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북 4 프로 360이에요. 얘는 16인치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아니 뭐 16인치여서 비싼 건 아닌데 갤럭시여서 비싼 거예요. 하지만 큰 화면이 필요한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인텔 코어 울트라 5이고 당연히 터치가 되고 얘는 S펜이 들어있습니다. 삼성 S펜 와 대박이야 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많이들 사용해요. 16에 512이고 윈도우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75만원 정도입니다. 웃긴 거는 256이랑 512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올라갈 거다 그러면 1테라도 저는 괜찮게 보는 게 5만원 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180만원 정도의 1테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갤럭시 시리즈는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할 때 이런 것들 받으면 좋죠. 한 컴. 그리고 삼성이 좋은 게 이제 삼성 케어 플러스라고 해서 이런 이제 AS 따로 가입하는 거기는 한데 AS가 되게 좋다는 점. 그래서 많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또 이런 거 가입하면 좋아요. 본인의 실수에도 케어가 되니까. 자, 제품을 보면 HDMI 있고 썬더볼트 4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SD카드, 마이크로 SD 되고 A타입 있고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PD 충전 되겠죠. 성능은 인텔 코어 울트라 5이고요. 그 다음에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텔 코어 울트라 요 시리즈들은 저전력이고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었죠. S펜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안티 리플렉티브, 그래서 요거 넌 글레어의 빛 반사도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AI. 근데 AI가 아무리 잘 돼도 지금은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두께는 12.8, 굉장히 얇죠. 무게 1.6입니다. 1.5가 넘어가네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노트북 1.6이면 그렇게 무거운 거는 아니긴 하죠. 여튼 요 정도라는 거, 성능이야 이런 것들은 스펙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디자인은 최고예요. HP보다 훨씬 예쁜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 예전에 삼성 매장 가서 되게 신기해서 한동안 본 적이 있는데 디자인 이쁘긴 이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요. 120Hz의 3K, 그 다음에 16인치의 터치스크린이고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그리고 DCI P3의 120%면 색지연율은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빛 반사가 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특히 주광에서 햇볕 많을 때 쓰기 되게 좋고요. 만약에 구매하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플라자 가서 한번 보시고 구매는 다시 여기 쿠팡에서 하는 게 좋은 게 가격 차이가 나니까. 뭐 쿼드 사운드 이런 것들 확실히 한 170만원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죠. 터치패드 넓고요. PD 충전되는 거는 정말 좋기는 해요. 어댑터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170만원 정도에 좀 제대로 된 AS 잘 되는 제품 사고 싶다? 갤럭시북 4 프로 360 좋습니다. 자, 다음은 LG입니다. 삼성과 LG 둘 다 뭐 거의 동급이죠. AS 잘 되고 그런 거 다 좋고 그램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170, 비슷한데? 아닙니다. 256에 16이에요. 512 16으로 가면은 190입니다. 물론 이제 울트라 7이어서 성능이 좋아지긴 하지만 비싸긴 해요.
자, 한번 밑에 내려가 볼까요? 무게는 1.4. 와, 갤럭시보다 가볍습니다. 확실히 그램이 이렇게 가볍고 예쁘게 만드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화이트 톤에 깔끔하죠. 역시 뭐 항공 오피스나 이런 사은품들, 국내 제품들은 많이 주고요. 이런 이벤트들도 하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벤트 할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120Hz QLED 이 화질의 그다음에 인텔 코어 울트라 5입니다. 다른 건 뭐 다 비슷하다고 보고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LG 디자인 깔끔하죠. 여기 펜도 있는데 요 펜 이렇게 착 붙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LG 스타일러스 펜도 나쁘지 않다고 정평이 되어 있죠. 꽤 괜찮아요. 글씨 쓰고 이런 건 되게 좋고 그림 그리기에는 뭐 피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이패드에 비해서 이렇게 스탠드 모드, 텐트 모드, 노트북 그 다음에 뒤집어지고 평면 모드 다 되기 때문에 근데 360도는 이게 다 돼요. 잘 활용하면 진짜 좋죠. 이렇게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그러니까 삼성이랑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펙은 이렇게 그램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이 디자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포트는 C 2개, HDMI A 2개, 헤드폰 포트, PD 충전 가능 이렇게까지 보고 넘어가죠. 다음은 이제 델의 인스피론입니다. 얘는 가격이 170. 왜 이렇게 비싸? 왜냐하면 외장 그래픽이 있어요. 우선 13세대 인텔 프로세서입니다. 14세대는 아닌데 13에서 14로 넘어갈 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16인치이고요. 중요한 거는 인텔 코어 i7의 1360P 시리즈입니다. 또 여기에 MX550 외장 그래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싸고 또 전문가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6인치이고요. 512에 16입니다. 뭐 모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색상은 저는 어두운 거 좋아해요. 다크블루. 400니트 괜찮고요. PCI P3 100% 색 재현형입니다. 이렇게 비교는 해놨는데 이거 좀 오바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쨍 하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확대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돌비 비전으로 사운드 괜찮고 블루라이트 저감 기술에 그리고 4000피랍의 액티브 팬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써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번들 팬들은 와 대박이야 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물론 이제 필기하거나 그럴 때는 너무나 충분하고 필압이 되니까 그림 그리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 사실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런 거 안 사겠죠? MX550에 뭐 그렇게 막 대박 그래픽은 아니지만 중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장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픽 쪽에서 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델의 디자인이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약간 투박한 이런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휴대와 성능을 다 잡기 그 다음에 이런 편의성을 잡기 위한 분들에게는 사실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거 외에는 괜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포트도 이렇게 있으니 확인하시고 추천 여기까지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전 뒤집혀지고 써지고 타이핑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트북 따로 태블릿 따로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며 또 휴대성도 괜찮고 물론 좀 무거운 것도 있기는 했죠. 디자인도 괜찮은 이런 360도 투인원 제품들 아마도 대학생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장인 분들 이렇게 타이핑 많이 하고 메모 많이 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궁금한 거는 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다 찾아서 댓글 드리도록 할게요. 또 여기 있는 거 말고 궁금한 거 댓글 주세요. 제가 잘 찾아서 추천도 드립니다. 구매는 쇼핑 탭 아니면 더보기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